의사들이 이제 지금 혈압 잡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실험관 2개에다가 피를 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요만한 지병으로 똑 때리니까 똑 하고 부러져. 피가 다 튀겨서 뻐개지더라고요. 피가 무슨 그러니까 가상 혈관을 만든 거죠. 혈관이 터진 거예요. 근데 하나는 아무리 때려도 안 터져. 이게 왜 똑같은 핏줄인데 왜 하나는 터지고 안 터지냐 했더니 이게 소금 차이래. 소금. 우회전. 예. 그 결론은 면역력 높이려면 소금이 필요한데 우회전. 우회전. 네. 신청동 방면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 그랬더니 소금을 먹여서 그랬대. 결론은 또 소금을 어떻게 먹이냐면 300m 앞 인천 티스푼 네. 그러니까 절반을 그걸 하루에 매일 그만큼씩 먹였다는 거예요. 300m 앞에 근데 문제 쟤는 나를 추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네. 저기서 좌회전. 네. 아니 소금을 먹이다니. 네, 누가? 티스푼 절반. 그 고혈압 있는 사람은 고혈압. 믿지 말라 그랬는 이유가 100명 중에 한 사람은 더 위험해지니까. 짜게 먹는 사람한테 그걸 또 먹으면 더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거꾸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입맛을 잃은 사람들이 있어요. 맛을 몰라. 짠 거 매운 거 맛을 이제 잃어버린다고요. 이제 미래 누가 될지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혈압 있잖아. 그러면 소금 뭐대로 먹어. 이러면은 혈관이 약해지는 거죠. 우리 뇌출혈 뭐 이런 거 생기는 이유가 이제 내 생각인 거예요. 아, 소금을 안 먹으면 저렇게 쫄깃해서 안 터질 수 있는데 소금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잖아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선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티스푼을 먹을 필요도 없대요. 그냥 김치 국물, 깍두기 국물 그거 조금씩 떠먹는 게 아주 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소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볶으래요. 물에 씻으래요. 그것도 물에 어떻게 씻냐면 씻으면 30% 날라가고 70% 남는데요. 깨끗한 소금. 그거를 볶으래요. 아니 프라이팬. 소금을 물에 씻으라? 그럼 다 녹으란 얘기 아니야? 그게 30% 도망간대요. 근데 이물질 들어온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깨끗한 소금을 70%를 볶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볶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쌀 조금 넣으면 노르스름하게 될 때가 그게 볶은 거래요. 그걸 빠서 티스푼 절반인데 그게 김치 국물, 깍두기 국물이 현명하다 이 말이. 그리고 내가 작년 말에 뉴스에서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짜게 많이 먹냐는데 그거하고 암 관련이 결론은 연구 결과 17년, 20년을 추적했대요. 우리나라에서. 연구 결과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미국 너네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너네는 소금을 직접 뿌리는 거고 우리나라는 염장식이나 해서 중화시키는 거잖아요. 분해가 잘 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소금 덩어리가 요 몸속으로 들어가서 특히 젓갈 종류 소금 통째로 먹는 거 헬리코박터균이 소금이 먼저 상처내고 헬리코박터균이 고기 상처낸 데를 구경하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 국물이나 그거는 그렇게 짠 것도 아니고 그거는 또 밥하고 같이 먹으니까 그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내 생각에 그거는. 어쨌거나 김치 어머니도 김치 깍두기는 조금씩은 먹는 게 양념은 조금 안 했더라도 김치 국물 조금씩은 생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 믿고서 진짜 역효과 날 수. 왜냐면 내 몸이 짠 거 먹고 매운 거 먹으면 몸이 거부하는 경우 있어요. 특히 당뇨나 뭐 이런 걸린 사람은 느껴. 근데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이게 내 몸이 망가지는지 안 망가지는지 모르고서 우리 어머니들은 또 남으면 먹잖아요, 다. 그렇지. 그러면 짠 거 다 먹어버리면 그거 뭐 혈압 도지는 거죠.
왜 헛기침이 나오는 거지? 진짜 이상한 에어컨 껐는데. 확실히 그 노화되면은 이 미각이 많이 둔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 그 다음에 산소에 대해서 중요하더라고요. 산소. 그 어떤 여자분이 16층에 사시는데 암이 걸렸어요. 폐암이. 그런데 허락을 받고 TV에서 추적을 한 거예요. 30cm, 30cm를 뜯어서 고기를 측정해 봤는데 그분이 거기서 살았는데 뭐를 30cm? 16층에서 살았는데 암이 걸려서 네. 그분이 주무시는 방을 측정을 한 거예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벽을. 근데 라듐이 나온 거예요. 라듐. 폐암이 안 생길 수가 없었던 거죠. 아이고. 그 저기 건축자재가 그 방사능 오염된 거 그런 거. 네, 뭐 우리나라는 그게 한두 군데밖에 안 되고 그 자체를 측정을 안 했는데 그건 우리나라에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다른 나라는 방사능 측정기계가 항시 돌려서 그 라듐이 나오면 팔 수가 없대요. 석고 그 보드를. 그리고 외국에는 후진국인데도 유치원을 세우는데 라듐이 나오면 땅속에다 파이프 심어서 펌프질해서 에어를 딴 데로 빼면은 유치원집을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TV에 나왔었는데 우리는 결론은 아파트 내에서는 어떤 가구에서든 어떤 거든 보일러 켜면 열이 올라오잖아요. 나쁜 냄새가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환기를 시켜야지. 이만큼 열어놓는 게 현명한 거죠. 근데 황사 왔을 때는 애들하고 할머니 바깥에 나가지 마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게 200ppm인가 그렇대요. ppb인지 ppm인지 그 수치가 200인데 생선 하나 구울 때가 3000ppm이래요. 그러면 생선 구울 때 베란다 문 열어야 될까요? 안 열어야 될까요? 바깥에 나가지 말라는 대기 오염 나왔을 때 잠깐 열고 환기시키는 게 말이 필요 없어요. 무조건 열으래. 연예인들한테 그렇게 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말이 필요 없어요. 열어야 된대. 다 3000이나요 200이나요 요리할 때. 그래서 어머니들이 폐암 걸리는 이유가 그거래요. 환풍기 그걸로도 소용없어요. 다 열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유증기 있죠. 튀김해 먹으려고. 그 유증기 자체가 1000이래요. 1000. 200이면은 난리 치면서 바깥을 못 나가는데 1000이래니 애 하나 키우면 그 애가 1시간 동안 그 진공청소기가 돼서 그거 다 빨아먹는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사용 설명서를 안 해줘. 얘기해주면 뭐해. 강호동 씨 그 얘기 창자 암 생길 수 있다. 약 먹는 방법.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지만 아무도 몰라. 심폐소생술도 그렇게 TV에서 설명하는데 우리나라 0.몇 %밖에 모르는 거래요. 그러니까 계속 교육시키고 계속 가르쳐줘야 되겠더라고요. 몸 사용 설명서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가족들끼리 일주일에 하나씩 인터넷 찾아갖고 와. 그리고 약 얘기 하나 하시고 또 하나씩 얘기하게 하자. 그리고서는 요번에는 소금 얘기하시고 또 하나씩 찾아와다가 공기 얘기하시고 그러면 가족들끼리 그게 복리이자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 서기로 해서 입력하라고 그러고 또 중들이 왼부를 외우잖아요. 네? 좋은 거 외우잖아요. 그게 뜻이 그런 거더라고요. 이럴 땐 조심하고 이럴 땐 조심하고 저럴 땐 저거 조심하고 그러고 하듯이 가족끼리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군대 주특기 폭파 나왔는데 흑포텔과 니백백 니미엄니종가 최소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파괴 기술, 흑색 화약, 플라스틱 폭약, 텔미트 폭약. 이게 그 대가리만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가리를 딱 좋은 걸로만 하는 거지. 아까 산소 얘기했으니까 산, 혈압 얘기했으니까 산, 협, 뭐 그런 식으로 외워가지고. 우회전.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야, 어떤 카드쟁이는 100몇 개를 머릿속에 외우는데 머릿속에 상자가 있더라고요. 그 상자에다가 뭘 외워요? 머릿속에 상자 100개가 있더라고요. 머릿속에 10개를 상자를 만들어 보세요. 머릿속에
본인 집에 왼쪽에 TV 있고 오른쪽에 라디오가 있고 네. 바로 오른쪽에 냉장고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상자를 10개를 만들어 놓으시면 네. 맨 처음에 냉장고 TV라고 해봐요. 맨 처음에 냉장고 열어서 참이를 넣어놔요. 그 다음 TV 위에다가 고구마를 얹어놔요. 외우기가 쉽죠. 왜 TV? 냉장고 TV가 생각이 바로 나니까 본인 집에 그림이 딱 그리면서 그 위에다가 참이니 수박이니 얹어 놓으면 그거를 바로 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100개를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0개를 외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10개 이상을 바로 못 외운대요. 바로 10가지 과일 종류를 대고 나서 말하라 그러면 외우기가 힘든데 본인 집에 건물에 접목을 시켜서 거기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으면 상상을 바로 해낼 수가 있어요. 애들한테 그거 알려주면. 연상 기억. 예, 맞아요. 그렇게 말하던. 근데 난 딸아이한테 그래. 외울 필요 없고 인생은 짧다. 45세가 평균 수명이다. 조선시대는. 나 괴롭히면 안 된다. 50살이다. 우리 재밌게 살자. 초등학교 전자 계산기 있으면 됐지. 글로벌 통역기하고 그걸 왜 외우고 3개국어를 왜 외우고 계산기 두들기면 되지. 그걸 왜 암산노래해서 그걸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20년을 소비하냐고. 너는 손녀까지 네 딸내미 네 아들 딸까지는 학비 공짜다. 공부 안 해도 돼. 내 개념은 이거야. 놀러 다니자는데 얘가 놀러 가지를 않네. 딸내미는 지금 뭐 학생이세요? 학생이요? 5학년. 5학년? 차가 가벼우니까 무거운 차를 위해서 에어를 잔뜩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판스프링이 에어가 많이 차가지고 지를 때리는 거예요. 강한 놈이 강한 놈을 때리면 판스프링 부러지는 거예요. 그 에어 뺐어요. 여기서 그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걸 많이 채워야 롤링이 덜해요. 근데 또 빈 차에 많이 채우면 또 롤링이 심해져요. 여기서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네. 이게 6톤, 7톤이에요. 차체만. 네. 이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초등학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셔야 돼. 기농 잘 하신 거예요. 아니 남들 골 때리대. 아니 내가 80마력 사왔더니 야 그걸로 무슨 본전을 뽑냐? 아이씨 순찰 내가 소방 데도 다니는데 그 3명의 형님이 갈궜어 나를. 그 3명은 내가 농기계를 안 도와줘. 동네 엉아들인데 아이씨 그래야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그걸로 본전을 찾고서 농사에서 무슨 그걸로 돈을 벌겠다고. 도와줄 마음이 쏙 들어요. 또 그러더니 친척 아저씨 아줌마가 또 그래도 일을 더 하래 또 어저께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아줌마 보고 아줌마 내가 아저씨 거 지붕 도색도 해주고 지금 그 밑에 빵꾸 난 거고 그거 5, 60 넘는 거예요. 수리 제대로 하려면. 내가 공임 따져도 10만 원인데 스프레이 갖고 와서 왜 칠해주고 녹슬은 거 밑에 빵꾸 난 거는 다 메꿔주고 실리콘 찾아가서. 그냥 서비스 해준 거예요? 그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나를 나보고 일하라.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아니라고 막 그러길래 강도 높게 얘기했죠. 허리가 고장이 나서 내가 마지못해서 기농하겠다는데 기농을 하니까 튼튼해지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골에 노인들 그냥 오래 사는 막 80, 90된 양반들 맞아요. 나가서 밭일 그거예요. 하고 그거. 법륜스님을 내가 요즘에 많이 보는데 그 소리더라고요. 아프다 해도 그렇게 움직이는 게 현명한 거라더라고요. 못하게 하면 죽으라는 소리지.
직업군으로 그 평균 수명을 조사한 뭐 통계 직업군이니? 아니 직업군 네. 직업. 각 직업별로 네, 직업별로. 네. 네. 제일 수명이 그 작게 나온 게 은행원이라고 해. 지금 몰랐네. 그건 새로운 사실이네. 머리를 많이 써서 스트레스. 그냥 아니 가만히 앉아서 아.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 얘기였구나. 네. 그래서 그게 한 4, 5년 전에 본 것 같은데. 그러네. 그것도 은행원들이 맞는 그렇게 말이네. 여러 가지 잔병에 시달리고 막 그런다고 그래. 나중에 이제 중년 장년 되면 일리가 있네. 난 딸아이 보고 3살 때부터 지금까지 유튜브를 무제한으로 보되 30분 봤으면 30분은 멀리 쳐다봐야 된다는 정보는 주되 눈 조리개가 망가진대요. 30분을 가까이 쳐다봤으면 먼 데를 30분을 봐야 눈 안에 조리개가 원상복귀 된대요. 그리고 눈 안에 물이 공급이 돼야 된대. 물. 그래야 영양소니 뭐니 겉으로 공급을 시키는데 혈관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눈을 자주 깜빡거리고 30분 봤으면 세수를 해라. 그 멀리 볼 때 이게 푸른 이 나무나 숲 이런 걸 보는 게 좋다고. 이제 산을 보라는 얘기죠. 토요일마다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같이 놀러 가자 했는데 얘가 엊그저께는 날 학교를 선생님이 오래요. 학교를 뭘 사고 친 건 아닌데 애한테 잘해주라고. 용돈 15만 원 주는 애가 어디서 5학년을. 야, 이 가시 아니야. 너무 어릴 때 너무 풍족하게 해주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 그 축소시키려고 그냥 애를 어저께부터 괴롭히려고 내가 한 4, 5일 넌 나 따라다녀야 돼. 너한테 선생님이 잘해주래. 핸드폰 이제 10시까지만 봐. 밤새도록 보고서는 졸음오고 뭐하니까 학교에서 뭘 지장을 줬나봐. 그래도 얘가 이제 사회성이 좀 어떻게 했지.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말 잘하고 뭐 사고 친 건 아니에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사랑이 고팠나 봐요. 그 상담해주는 전용 선생님이 있나 봐요. 친구들을 자주 이렇게 안아주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아주라는데 내가 남녀 7세 부동성인데 안아줄 수는 없고 애한테도 그 소리는 했어요. 아빠는 뭐 상관없지. 그리고 또 과거 지 아비가 지를 때렸다고 10년을 도망 다녔다는 걸 알아서 내가 얘한테 그런 정보도 주면서 난 절대 널 때리거나 널 혼내지는 않아. 할머니가 뭐라도 네 편인데 싸가지 없게만 크지 말아라 이거죠. 여기 좀 더 가서 저기서 들어. 읽어.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내 얘기를 들어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잠이 그냥. 내 잠이 안 오고 아주 잘 왔네. 이거 영상 공유 좀 할게. 나 일기식으로 올려요.